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따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워낙 이 사건이 이렇게 네. 갑자기 터진 관계로 해서 네. 제게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문제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자, 지금 레딧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들이죠. 네네. 네. 이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에 모여가지고 네.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 종목을 골라내서 네네. 특히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는 게 공매도잖아요. 네네. 빌린 주식보다도 더 많이 매도를 해놓은 뭐 140%까지 약간 욕심이 과했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네네.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나중에 주식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네.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주가의 급등을 야기를 했고요. 네네. 뭐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 또 AMC 하루에 300% 상승 뭐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쪽도 확산되는?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헤지펀드들 대형 기관들의 부도와 연결이 되고 또 이런 대형 기관들이 이제 현금이 모자라니까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들 네네. 롱을 갖고 있는 매수를 해놓은 종목을 팔고 이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하락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 가능성은 정말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런 비슷한 사태가 2008년도 말에도 있었어요. 복스웨건 관련해서 포르쉐 인수합병 관련해서 복스웨건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숏커버링 때문에. 그리고 일부 헤지펀드가 굉장히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아는 선배님도 여기 공매도 하셨었다가 힘들어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거의 몇 달 지나지 않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갔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2009년 1, 4분기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거의 폭등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어요. 네네.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그때 유동성의 3배 이 정도로 풀려 있는 상황에서 네네. 아무리 흔들려고 해봤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를 점차적으로 하기가 좀 꺼려지는 심지어 나쁜 종목인데도 공매도 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네.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거품장이 만들어지는 전조가 아닌가. 원래 한번 오히려? 네. 많이 튀려면 좀 한번 눌러야 되니까 네.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펀디멘털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기대가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 유동성이 부여가 될 테니까 그런 종목만큼은 차익 실현하시면 안 되고 이런 빠질 때 오히려 계속 좀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 유동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높아졌던가 이 구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도 보시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9.7% 거의 10% 가까이 1월 초에는 올랐다가 1월 말까지 거의 상승폭의 80%를 되돌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른 달이 아니었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공매도를 연장시켰잖아요. 네네네. 공매도를 못하게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부의 방침이 네.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뭐 그럴 수도 그런 있다. 얘기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공매도가 나쁘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선순환 역할도 합니다. 좋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데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나 뭐 미래가 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빌린 금액 대비해서 더 많이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약간 탐욕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공매도를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불합리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못된 종목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여기에 좀 집중 매수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지만 이거는 좀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이죠. 지금 그 전략은 투기죠, 사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유지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프루브가 될 수 있는,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좋은데 네네. 그 방향 자체가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네네.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건 실질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제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종목에 매수가 들어갔었을 때는 오래 갖고 있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괜찮은 펀더멘털이 좋은 뭐 지금 우리가 슈퍼사이클들을 얘기하는 업종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은 계속 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현상이 그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주린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우량 종목은 지금 같은 사회에서 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유 본부장님 이제 운영하시는 이런 금융 상품들 그런 것을 일전에 강조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사태에서도 많이 그 리스크를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별 종목 하는 경우에서는 우량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브로커리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그 두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안 좋은 경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런 종목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아니면 3년이 지나면 이 비즈니스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네네. 하는 걱정까지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쇼커버링을 일으키고 주가를 띄워버리니까 네네. 그러면 좋지 않은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요. 실적이 막 100%씩 증가를 하고 앞으로 정말 미래가 굉장히 밝은데 그 종목들은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그럼 이걸 좀 팔고 이거를 좀 사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지? 네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낙관론이 있으면 그거에 또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동시에 그렇죠. 목적을 그래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안 오른다고 해서 네네. 안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이게 공매도가 이제 회수가 되면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쪽 안 좋은 종목을 사고 좋은 종목을 팔고 네네. 이거는 잘못된 전략이죠. 근데 이제 자꾸 시장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연기금들은 오히려 그 해외 투자 비중 맞춘다 해서 좋은 종목들을 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못됐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이 일시적으로는 펀더멘털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리 오래 가야 3개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좋은 종목을 하시고 안 좋은 종목을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 네네. 자, 그다음에 그럼 좋은 종목이나 좋은 업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은 안 좋고 어떤 종목은 좋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좋은 종목을 팔고 안 좋은 종목을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종목을 고르기 힘드니까 네네. 정말 좋아지는 펀더멘털이 좋은 업종을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0개가 있다. 네네. 그러면 그 200개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됩니다. ETF. 예, 그래서 네네. 이 분산 투자라는 게 그래서 좋거든요. 네네. 어느 걸 팔면 어느 걸 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펀더멘털이 워낙 좋은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 하나를 갖다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아니 매수를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네. 정도의 자금력은 개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종목을 공부를 하시고 탑다운으로 해서 이제 업종도 공부를 하시고 업종을 공부했었을 때 정말 좋은 업종이다. 그런 경우에는 종목보다는 그냥 ETF를 사시면 정말 괜찮은 어떤 이 버티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좋은 업종이라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에 의한 겁니다. 네네. 저희가 계속 돌려보면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5G 업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 이런 쪽은 성장, 이익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좋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꼭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 좋은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주가는 아무리 흔들기를 한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까 네네. 절대적으로 ETF, 정말 좋아지는 업종의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네네.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 본부장님이 운영하는 상품도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잠시 좀 본인이 꺼리기는 하지만 우리 그 시청자분을 위해서 워낙 좋은 상품이 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들어올 때는 저희의 랩 상품도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흔들림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또 꾸준히 이렇게 적립식처럼 이렇게 계속 매달 매일마다 이렇게 자금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좋은 수익이 납니다. 이런 어려움을 사실 그 2020년 3월 달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다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종목을 제대로 실어 놓으면 시장이 30% 올라갈 때 저희 뭐 종목이든 ETF든 네네. 저희는 거의 8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아웃 퍼포먼스 초과 수익률이 50% 정도 나오니까 수익률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이 퍼포먼스 자체가 네네.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결국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좋은 업종 골라내기 조금 더 나가서 좋은 종목 골라내기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 아닌 네네.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때린다든지 이런 전략이 아니라 네네. 그렇게 잘 운용을 하면 항상 지수 대비해서 훨씬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만큼 그게 경쟁력이 높아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훨씬 더 주식을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 간접 투자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과처럼 투자에서 갑작스럽게 혼란할 때 유 본부장의 지금의 말씀은 굉장히 참 좋을 대목이 아닌가.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그 전략으로 참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권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